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보고 싶었습니다. 앞에 방송을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네. 앞에 방송을 또 이제 뭐랄까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연륜 있고 경륜 깊은 이 네. 그 전문가분들과 네. 함께 이 뭐 사법 개혁의 문제와 더불어 네. 여러 가지 어디가? 네? 아, 그거 감사합니다. 와. 너무 스윗한 거 아니야? 야, 세상 우와. 어딜 가시나 했는데. 아니, 우리 성치훈 부의장님 있잖아요. 네. 우리 제작진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요. 저요? 왜? 너무 스윗하대요. 왜 저는 모르고 아니, 있죠? 실제로 굉장히 스윗했는데. 예. 아, 이런 거에 또 심쿵하잖아요. 네. 예. 저는 뭐 유부남이긴 스윗했어. 합니다만. 예. 네. 거절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성애자이다 보니까. 이성애자라고요? 아니 이성애자. 아, 이성애자라고. 뭐라고 이해하신 거예요? 저 동성애자라고 들었어요. 네,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이성애자. 겁니까? 네, 진짜 끝장나고 싶습니까? 못 깨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아무튼 두 분 굉장히 예, 앞에 방송이 브로맨스. 앞에 방송이 너무 화목하고 그렇죠. 네. 빵빵 터지고 좀 더 했어도 좋았겠다. 예, 왜냐면 두 분 나가시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예, 좀 더 하시지. 왜 이래? 예, 그래요. 우리 갑시다. 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지금 여기 한학자가 너무 있거든. 뜨거워요 여기. 네. 우리에겐 한학자가 있어요. 한학자. 네. 영상 보고 와서 그러면 할까요? 구치소 앞에서 어제 구속영장 발부 이 소식 듣고 나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요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눠야 됩니다. 함께 보시죠. 어머님의 거룩한 성취에 세상에 억압이 가해지는 것을 막아서지 못했다는 처절한 죄스러움과 하늘 앞에 떳떳하게 설 면목이었다는 깊은 자책감에 고개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자식으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어머니께서 대신 지게 해드린 마침내 승리의 아침을 홀리머단 참 어머님께 봉헌하는 자랑스러운 신한국의 아들딸이 되도록 합시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잘 봤고요. 예. 예, 근데 뭐 굉장히 또 구치소 앞에 많은 통일교 신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통일교 치고는 너무 한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줌 같다. 왜냐면은 그 한학자 총재에 대한 이 특검 수사가 가시화되던 국면도 그렇고 특검 소환 일정을 계속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펼쳐지는 와중에도 사실은 통일교 그 전 세계에 있는 간부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은다라든지 뭐 혹은 광화문 KT 사옥 근처에 있는 곳에서 통일교 교인들이 뭐 릴레이 1인 시위를 한다라든지 혹은 뭐 수천 명의 신도들이 또 통성 기도를 뭐 특검 앞에서 하거나 구치소 앞에서 할 거다 이제 이런 류의 설들 계획설 뭐 이런 것도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정작 뭐 당일이 됐는데 저 정도의 1000명도 안 돼 보이는 사람들이 저 앞에서 애잔하게 홀리 마더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예, 뭐 마음은 좀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법은 어느 국민에게든 동일한 잣대로 엄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렇게 신에 가까운 영역에 있는 교주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법과 제도 위에 구속이 되면 이탈률이 높아진대요. 왜냐면 나는 이제 신이라고 믿었는데 구속됐어, 신이. 뭐 신의 아들이나 신의 딸이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 통일교 창립 이래 또 최대 위기를 문선명의 죽음 이후에 한학자의 구속이라는 건 통일교 창립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너무 한 줌밖에 안 나왔네요. 와, 역시 에디터님 굉장히 세밀하게 보시네. 이게 아니, 120만 명 신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1000명이 뭐예요? 몇백 명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전 세계로 넓히면 몇백만 명의 신도들인데 예. 고작 저거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는
120만 명이라고 하셨으면은 예. 뭐 그 중에 한 10%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안 나왔네요. 예. 근데 그 어제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은 구속은 안 됐어요. 예. 뭐, 한학자 총재 구속한 걸로 충분할 거고 지금 이미 이 비서실장은 한학자 총재의 그냥 집사 같은 사람인 거고 실제적인 이 청탁 행위의 중심에 있던 그 윤 전 세계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검찰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역할은 크지 않았을 거라 보고 저는 에디터님께서 이제 규모를 지적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저 시간에 그 본인의 종교의 총재 때문에 나와 있는 저 뭐 수백 명의 사람들 저것도 저 근데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자, 저거 자체가 지금 한학자 총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윤 전 본부장의 그냥 개인 일탈일 뿐이다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걸 또 증명하는 거로 봐요. 왜냐하면 저렇게 조직적이고 저렇게 홀리하고 로열티 높고 한 조직에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세계본부장이 본인의 일탈로 수억 원의 돈을 출금해가지고 신도들이 낸 돈을 그걸 전달한다, 개인의 목적으로 전달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 저것만 보더라도 역시나 통일교회의 모든 행위는 사실상 한학자 총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가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이거를 부인하기 어렵겠거나 그리고 구속이 정말 잘 됐다. 저는 만약에 구속 절대 풀려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저 사람들 보니까 만약에 풀려나잖아요. 한국 어떻게든 뜰 겁니다. 저는 도주의 우려가 너무 큰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검찰이 뭐 다른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내심 저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한국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전 도주의 우려가 크게 사실상은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이제 특검 쪽에서도 이번에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만은 이제 한학자 씨가 특검의 소환 조사에 3차례나 불응하고 그냥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때 갑자기 그렇죠. 기습적으로 등장해서 조사에 나왔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이제 구속의 사유가 된다라는 거를 이번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렀을 때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교단의 교주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최혜병 특검의 김장환 목사라든지 이영훈 목사라든지 비록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가장 비근한 예로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았었던 홍철호 전 정무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다시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한학자가 구속이 되는 걸 보면서도 김장환 씨가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는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만방자한 태도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특검 조사를 계속적으로 피하다가 고의적으로 피하다가 본인들이 이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나와버리면 이런 것마저도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로 꼽힐 수 있다라는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특검의 분위기를 고무시키는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사실 혐의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불법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넸다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실제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건넸던 그 명품들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대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LA에서 도박하다가 국내에서 이제 경찰의 내사에 대한 정보를 권성동으로부터 들었을 때 실제 통일교 부하 교인들로부터 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하잖아요. 지시를 하잖아요. 이런까지 본다라고 하면 사실 죄질이 더럽죠. 죄질이 더러운 거죠. 종교인이자 교단의 수장으로 봤을 땐 굉장히 죄질이 더럽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구속은 상식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다만 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 들어오기 전까지 아마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독방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독방이 또 독방을 있었어? 준 사유가 뭔지 이제 기사에 안 나와요. 보통 이제 구치소 쪽에서 보통 이 징벌적으로 독방을 넣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독방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이나 뭐 기업의 총수나 아니면 뭐 가령 뭐 이제 그 국가의 지도자격의 과거 활동을 했다라든지, 그래서 국가 안보 기밀 뭐 이런 등등의 사유 때문에 독방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이 양반이 그냥 종교의 수장일 뿐이잖아요. 예. 근데 왜 이 사람한테 독방을 줬을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구치소 쪽에서 저는 일부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독방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 살아왔던 준거 집단 내부에선 킹이었잖아요. 킹이자 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혼거방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은 수용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뭐 이제 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언어 폭력을 당했을 때 그 느껴지는 충격 때문에 갑자기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껴지고 특히 고령인 경우엔 더 그렇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경우엔 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방 수용하는 경우는 있대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왜 독방을 줬을까? 그 대목은 그것도 진짜 좀 그렇네. 그 대목은 아직 우리 그 법 집행기관에서 일반인과 동일한 관점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 예리하십니다. 그럼 저 갑자기 궁금한데 권성동은 독방 갔나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지금 밭이 좀 돌던데. 맞아요. 그거 다 똑같아요. 받으셨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어디까지 지라시고 정보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독방을 잘 안 줘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 알아보면 금방 알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범털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런 뭐 대통령 장관 진짜 국가 기밀 좀 만져봤던 사람들에 넣을 수 있는데 권성동 아무것도 아니거든. 현직 의원인데 뭐 예. 5선 중진이긴 한데 과연 네. 모르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보도가 JTBC 단독 보도로 하나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한학자를 집어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그 범죄 사실들을 더 잡아내야 됩니다.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 보도에 2022년 대선 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윤석열을 어떻게 도왔는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한학자에게 5개 지구장들이 서신 보고를 했대요.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엄청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도왔더라고요. 그걸 또 보고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거기 뭐 내용들 보면 참 오글거려. 참 어머님께 진두지휘 하늘이 축복한 후보가 당선. 저는 여기에 지금 그 다음 문자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감사하다. 전 여기에 주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줬다. 이건 저는 국민의힘과 연결되는 혐의의 증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통일교에서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구장들에게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어줬다는 걸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전당대회 전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 이번 역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미 통일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이 뭔가 거부하고 있는 전당대회 전후로 그때만 하면 되지 않냐. 그 전 전당대회 대선 후보 선출을 할 때 전당대회에도 조직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입된 사람들도 사실상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고 불법 정교 이 반헌법적 행위에 포함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통일교 사람들은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윤석열이 찍은 원래는 권성동 하려다가 김기현 목적지가 김기현으로 바뀌었죠. 김기현으로 할 때 분명 내비게이션을 찍어줬을 것이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가입한 게 명확히 이 문장 이 보고서로 드러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김건희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한테 가는 게 되게 결정적인 거라고 보는데 그럼요.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엉터리로 얘기하고 있는 그 통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5천만 명 중에 500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통일고 120만 명 중에 10분의 1 정도 되는 11만 명 정도는 당연히 통계학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5천만 명 중에 모욕했어. 네, 저 사회과학도로서 말이 안 되는 이게 무식한 얘기인데 네. 5천만 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120만 명을 했으면은 그게 맞아요. 통일교라는 변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변수가 깨지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무식한. 당연한 것처럼 무슨 얼핏 들으면 그러네 10분의 1 그렇지 10분의 1 약간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거기에 지금 전 여기 서신보 이거로 인해서 기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찍혔다고 저는 봅니다. 송원석 기재부 출신입니다. 참고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성시윤 부의장께서는 요 그 내비게이션에 주목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2022년 3월 10일에 이제 이런 서신 보고를 올린 거잖아요. 예.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 쪽에서 보통 이번 한학자에 대한 수사와 통일교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특히 정당 가입에 대한 부분, 정당의 통일교 교인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었던 조직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집어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특히 2023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것을 이제 포커스를 두고 조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이미 특검 쪽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가 경선에 나왔을 때부터 아마 이제 통일교인들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방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선 때도 윤석열은
만들어진 후보다. 이거를 암시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아직 신천지에 대한 거는 조사를 못했어요. 신천지에 대한 거는 주로 이제 노컷뉴스나 CBS 쪽 보도를 보시면 거기가 신천지라고 하면 이를 가는 회사여가지고 네.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신천지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단독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클릭해 보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천지 기사 쭈르륵 나오는데 대부분 신천지도 국민의힘 쪽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대목, 그렇죠. 혹은 신천지의 교인들을 마찬가지로 당원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대목들이 이미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수사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이 SNS에 올린 그대로 뭐 신천지가 10만이고 통일교가 12만이면 총 22만이 움직였다라는 그 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홍준표가 당심에서는 완전히 뒤지고 민심에서는 홍준표가 앞서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제일 큰 피해자가 된 셈이잖아요.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피해자였던 홍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수사 가능성이 열려있는 대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대선 경선에 만들어진 조작된 후보 윤석열이 본선에 올라가 정당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정당에서 조작된 후보가 탄생했고, 그 조작된 후보가 본선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한 거예요. 이건 조작된 선거였다. 즉 당선 무효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당선 그 보조금, 선거 보조금까지 네.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거기까지 또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 한학자 구속 이후에 사실 한학자와 이제 한통속인 인물이 몇몇 있잖아요. 전성배도 있고 권성동도 있는데, 권성동이 특검 조사에 불출석을 했어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불응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안 나갈 것 같아요. 할 말이 나갈 없을 것 같아요? 겁니다. 이미 권성동은 본인이 발끈벽 다 뺐고 예. 아마 특검이 그 권성동에게도 이미 재판을 통해서 아마 빼박 증거들을 아마 제시할 건데, 굳이 그 전에 권성동이 가가지고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발언들, 이 사람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거든요. 괜한 얘가 뭘 아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괜한 이야기들을 했다가 그게 나중에 본인의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거짓말했다는 게 또 들통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 그리고 최대한 시간 끌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왜냐면 아주 좋게 말하면 영리하고 나쁘게 말하면 간사한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이 뭐 한학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진행 사항들을 보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나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예, 검사 출신이라서 또 이렇게 하면 좀 지연될 거다, 그쵸? 이런 것도 그쵸. 굉장히 잘 알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윤석열이 맞아요. 테이프를 끊어놓으니까 특검 수사 대상들 중에 윤석열과 가까운 윤석열의 그 끈앞풀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 법치를 유린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끝마다 헌법과 법치를 강조했었던 윤석열 집단이 얼마나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우리 법치를 유린하고 있는지를 현장으로 보고 계신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앞에 코너 진행을 할 때 속보가 나온 게 있는데요. 윤석열이 26일 내란 특검 추가 기소 1차 공판은 참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감찰관님이 대뜸 이제 딱 이렇게 짚어주시더라고요. 같은 날 보석 신청 신문이 있는데 그거 하려고 나온다고 한 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보석이라는 것은 윤석열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사실 예상 가능했던 범주 안에 있는 거지만 이게 형사 합의 35부에서 열리는 내용이잖아요.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재판과는 또 다른 상황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보석을 얻어낸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때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포기해서 느꼈었던 그 기쁨, 그 주먹, 그 어떤 어퍼컷, 얼마나 짜릿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법이 자기 발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이 뭐랄까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나가서 어퍼컷을 했던 그때 윤석열의 표정이나 행위를 봤을 때 이번에도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보석 신청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이제 좀 매우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이 현재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한 여망이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논란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풀어주면은 저는 가루가 된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사법부가. 사법부 전체가 가루가 되는 사법부가 거고요. 가루가 된다. 직위원이 잊혀지고 아마 이 판사님의 이름이 그쵸. 연일 이제 백지훈이가 언론지상에 보이네요. 예. 오르내릴걸요. 네. 그런 부담을 안고 과연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하, 네, 법리적으로 그렇군요. 맞지도 않겠지만. 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보석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드릉드릉 하고 있는 건 알았어요. 왜냐하면 실명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를 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양심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둘 다 지금 김건희는 보석을 위한 빌드업을 차근차근 하기라도 했습니다. 수사에 나가고 뭔가 재판할 때 나가고 뭔가 협조하면서 나 이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아프니까 보석해줘요라고 나중에 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은 그런 준비도 안 했으면서 시험 공부도 안 하는 애가 시험 그냥 패스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판도 성실히 안 했으면서 그냥 아프니까 그냥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럴 경우도 전 없다고 보는데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아주 치솟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권성동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불성실하게 하면 특검 기한 연장의 명분이 될 뿐이에요. 본인 하나 살겠다고 결국 지금 민주당도 특검 기한 연장 또 더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겁니다. 예, 그 김건희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는 일단 법원에 촬영 반대 의견서 냈다. 원래 이제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잖아요, 재판에서. 예. 예, 근데 다시 시사저널 단독에 따르면 촬영 반대 의견서를 다시 제출을 했대요. 방어권 침해될 수 있고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이제 의견이나 주장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진술서도 내고 뭐 이제 호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 기본 권리가 탄탄하게 보장돼 있는 인권국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다만 본인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좀 거울을 보고 반성이라도 할 줄 아는 양심을 가졌다면 이런 짓거리는 못한다고 봅니다. 본인의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인은 과거의 대통령의 부인이었을 뿐 아무 권한과 권리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력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치 자신의 재판이 중계가 되면 뭐 국가 기밀이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낸다라는 것은 정말 여전히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고요. 예.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건데 만약에 이것도 받아들여지잖아요. 어떤 재판장이 이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 얘기하지만 가루가 될 겁니다. 가로가 될 겁니다. 저는 네. 거울을 받기 때문에 촬영 반대 의견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네, 왜냐하면 본인의 사진을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잖아요. 예.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실 있을 때 본인이 중앙에 있는 대통령이 포커싱이 아니라 본인이 중앙에 있고 본인이 잘 넣은 뭐 화보 같은 사진만 골라가지고 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 촬영이 들어갈 경우 나의 얼굴과 외모가 어떻게 노출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재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여질지 겉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 그거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면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왜 이래요? 그냥 법에 따라서 지키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대로 아무것도 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김건희 관련한 보도가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너무 좋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지러우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따라가고 계시죠? 너무 즐겁습니다. 예, 김건희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김태우 그 구청장 후보를 냈단 말이에요. 국힘에서 김태우의 세평을 주변에 김건희가 직접 물어봤대요. 김건희가 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트가 김상민과 김태우가 아마 항맥으로 연결돼 있는 사이일 거예요. 근데 김상민이 김태우에 대한 평가를 김건희에게 좋게 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누군가의 세평을 부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김상민이었고 김상민은 당연히 김태우가 학연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태우가 좋은 사람이죠. 김태우 씨는 좋은 사람이죠. 이번에는 뭐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아무튼 역할을 충분히 할 겁니다. 이번만 제대로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어떤 의견을 줬겠죠. 그러면 김건희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면 복권이 권한이 있는 윤석열 씨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사면 복권을 승낙을 받았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반발이 또 있었다라고 이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짓눌러버리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재공천을 만들어낸 게 결국에는 김건희였다라는 하나의 이것도 공천 개입이죠. 공천 개입의 또 다른 사례가 김영선이나 김상민이나 못지않게 또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김태우와 관련돼서도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청장에 처음 출마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김건희, 윤석열이 김태우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결국 명분이 필요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김상민의 세평을 부탁하고 그 세평을 기반으로 윤석열을
홀렸다. 윤석열은 그 얘기를 듣고 설득당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내부 반발을 잠재웠다. 이런 연결고리라고 봐야 되겠죠. 김태훈은 왜 챙긴 거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상한 사람을 좋게 봤겠죠. 이상한 사람이니까. 근데 참 국정농단도 참 부지런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2년 지방선거에도 개입했죠. 그때 보궐선거에도 개입했죠. 23년 보궐선거 개입하고 24년 총선도 개입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부인이 모든 국정농단에 모든 걸 다 농단했다는 그 한탄스러운 느낌도 들면서도 이런 정무적 판단을 이런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지멋대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이 더 바닥으로 더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선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멍청한 사람이 농단을 해서 정말 참 불행 중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한학자에서 권성동, 권성동에서 윤석열, 윤석열에서 김건희까지 먼 길을 돌아오셨습니다. 아 근데 이건 네. 진짜 예. 이번에 이제 김태우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니고 원래 그때부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쵸? 진교훈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사실 김태우가 마련해주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이 마련해준 거거든요. 근데 저 참 예. 많은 사면 복권을 봤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때 몰라요. 딱 보궐선거 했을 때 예. 진교훈 후보가 구청장이 되면서 네. 민주당이 상승세를 타기 그쵸.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것처럼. 윤석열이 하락세를 탄 거예요. 맞아요. 총선까지 망하고. 네네. 예. 다 김건희 때문이었다. 예. 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결론. 네. 근데 선거 직전에 사면해 준 게 이 김태호도 있지만 총선 때는 그 사천에 나간 서천호 그 사람도 선거 직전에 거의 사면해주고 나가게 해줘서 당선됐거든요. 지금 네, 국회의원입니다. 네, 네. 그런 거를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에요. 예, 근데- 이여자님, 혜진님, 영식님 있는 곳에 꼭 계시는 분들 함께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고구마 어휴, 까까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